위기의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면 최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대표도 그리고 윤호중 의원 등등도 선대위를 개편해야 한다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이 잘 안 움직인다 이러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도 민주당과 선대위에 대해서 재탄생의 범가는 강력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선대위 구성의 새로운 재구조화, 쇄신에 대한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은 기득권이나 권한은 내려놓고 그야말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굳은 의지를 모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선대위의 거물급 의원들이 줄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선대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셨듯이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그제 SNS에 올렸고 의총이 열려서 모든 권한을 후보에게 위임한다. 김두관, 이광재, 김영주, 홍익표 선대위에서 줄 사퇴했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별동대 위주로 선대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이 아니라 후보를 보고 뽑아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키려면 민주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핵심 인사는 한국일보에 했고요. 대장동 의혹 등 후보 자신의 리스크는 생각 않고 당 탓을 하고 있다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인터뷰도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질책하는 발언들이 최근 꽤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해야 될 일 제대로 하는 건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 속에 점점 갇혀 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민주당에 동화되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를 선택해준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민주당도 반성하고 혁신해야 된다. 민첩하고 또 가볍고 기민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위기의식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접점도 믿지 않는다. 전대수 의원 나왔습니다. 지금 선대위 민주당의 메머드급 의원들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후보 생각은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좀 필요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인식에서 비롯된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과 비교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뭐 많은 지적과 이제 비판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중량급 인사들로 어떤 정권에 대한 권한을 좀 나눴잖아요. 여러 명, 뭐 삼김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여러 명한테 나눴는데 민주당은 한 명에게 정권을 행사하도록 이제 집중을 하고 그게 후보가 이제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할 만한 토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다음 해야 될 것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기존의 선대의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새로운 정치인을 할 수 있는 신인들을 이제 발굴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겠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면 그만큼 책임이 집중돼서 문제가 생겼을 땐 그 사람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요. 권력이 분산돼서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없어질지언정 제대로 된 어떤 신속한 결단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양 당이 선택한 선택지가 나중에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성공 요인은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인물, 그리고 신선한 인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인물을 찾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김병민 대변인이 우리 쪽 노예하다고 하는 전재수 의원께 이해찬 대표가 더 노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네. 했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지금 맞습니까? 지금 선대위 분위기 이런데?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이제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하자면 김종인, 김병준, 김종인. 김한길. 말하자면 이제 7, 80대 분들을 전면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이제 이해찬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찬 대표는 선거의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직함 안 맞습니까? 예, 상임 고문이고요. 그래서 상임 고문들이 한 8분 정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상임 고문반을 하나 만들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아주 60대입니다. 그리고 그 삼김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7, 80대고요. 6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훨씬 동생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예. 선거의 전면에 나서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부애를 연일 과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통화도 이뤄졌고 보고 싶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시장에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다른 부부애를 이재명 후보 측이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이거 예쁜 하나 보내. 자기도 하면서 자기가 사줄 거예요? 내가 평소에 다른 곳에 생겨나서. 자,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일종의 이게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김혜경 씨 두 부부가 한층 더 부부애를 과거보다 좀 과시하는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대선 행보를 하게 되면 후보들이 이제 부부 사이를 많이 이제 보여주게 되죠. 어쨌든 부인도 이렇게 나와서 뭐 시장에서 상인들도 만나고 또 사이가 좋다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이제 만드는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불화설이 이제 막 제기가 되고 이제 기괴한 루머들도 막 상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좀 더 부인을 대동해서 일정을 행사를 이제 소화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게 볼 테고, 또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호감이 없는 분들은 좀 너무 과하게 자주 등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실 문제인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이런 모습이 뭐 여심을 공략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뭐 형수욕설이나 뭐 스캔들 때문에 여성의 표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여심을 공략하는 거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거에는 조금 반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성들이라고 해서 그저 저렇게 자상한 모습 보여주고 따뜻한 남편이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표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성들도 당연히 정책 중요하고요. 국방 외교 어떻게 정책 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걸 단지 뭐 여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호칭이 자기야라는 호칭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 젊은 이제 부부들과 이재명 후보가 이 약간 힐링 캠프 같은 데서 면담을 한 때도 김혜경 씨의 어떤 사고 이후 첫 통화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김수영 교수님, 김혜경 씨의 어떤 통화 수화기 너머로 건너온 호칭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자기야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야라는 호칭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자기야라는 표현이. 이게 왜냐면 평소에 안 하다 보면 시키면 이게 안 나와요. 하는 와이프도 어색하고 그걸 듣는 남편도 이 사람이 자기야라는 호칭을 나한테 왜 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평소에 안 하면 안 나오잖아요, 자기야라는 거. 아마 평소에도 이제 자기야라고 호칭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야라는 호칭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처음에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났을 때 남편이 연상이어서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면 20대 때도 오빠라고 하지만 30대, 40대, 50대가 돼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계속 오빠라고 하니까 저희 첫째 아들이 아니 둘째 딸이 자기를 오빠라고 하는데 엄마가 왜 아빠를 오빠라고 하냐고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자기라는 표현은 아마 평소에도 늘 이렇게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도 자기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의 호칭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